이것까지만 시켜 먹겠다라는 거를 아이들한테 계획 있게 돈을 쓰는 거를 보여줘야지, 그냥 뭐 막연하게 그냥 그냥 쓰면 쓰는 거지 뭐 이렇게 뭘 아껴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농협에서 20년간 근무하면서 얻은 금융지식을 두 아들에게 전달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돈나무 아저씨 김준태입니다. 이번에 제가 알고 있는 금융지식과 투자 방법을요,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자녀와 함께 짓는 돈나무 농사라는 책을 이번에 출간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들한테 금융 공부를 왜 시켜야 되는지 생각해보면 간단한 것 같아요. 한 번은 저희 큰아들이 투장이었는지 엄마한테 숙제하던 중에 엄마 왜 공부를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희 집사람도 뭐 여태까지 배웠던 대로 그대로 정석적인 대답을 해줬던 것 같아요. 공부를 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그래서 좋은 직장을 들어가야지만 편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듣고서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단호하게 얘기 드리면 공부는 잘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인생의 선택지를 넓힐 수 있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공부를 잘한다고 해가지고 좋은 직장을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좋은 직장을 들어간다 해도 잘 살 수가 있는지, 이것들은 좀 의문사항인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지금 한 20년 금융권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17년 정도 대출 업무를 맡았는데, 이렇게 심사를 하다 보면 말 그대로 공부 열심히 하셔서 금융 지식도 잘 이용하셔서 재산을 많이 늘리신 분도 있고, 공부만 잘하셔서 그러시는지 재산 관리를 조금 어려워하셔서 좀 많이 실패하신 분도 계세요. 또 기사에도 보면 유명한 대학 교수님도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를 당해서 10억을 날리신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금융 공부를 하게 되면 일단 자기 재산을 잘 지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이제 투자관도 정립을 하면서 재산을 불릴 수 있는 능력과 기회가 넓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금융에 대해서 잘 알면 사기당할 가능성이 적어지니까요. 자녀들한테 천천히 내가 경험한 금융식들을 전달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유튜브 보면 이제 그 메리츠 자산운용에서 그 존리 대표님께서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그 사교육비가 너무 많다 우리나라는, 그거를 투자를 해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솔직히 이게 현실 불가능한 이야기죠. 솔직히 그 사교육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드리는 비용인데,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비용 자체를 줄일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금융이라는 거는, 금융 공부라는 거는 말 그대로 국영수처럼 막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실행이 거의 한 95%, 지식은 한 5%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저축을 한다 그래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적금을 넣고 그 다음에 만기가 될 때까지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국영수 공부 열심히 하면서 동시에 금융 공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이들 공부하는 시간에 투자를 해놓으면 돈은 알아서 불어나게 되니까 뭐 전문가처럼 그렇게 아실 필요도 없어요. 솔직히 은행 오셔서 적금 드시고 싶으시다 얘기하시면 적금 들으셔가지고 시간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할 수 있으십니다. 네네. 제가 저희 기반을 이용해 주신 분들을 평가하는 건 조금 죄송한 일이긴 한데,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고객님들께서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저희가 예금 특판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이제 1억 원의 돈을 들고 저희 쪽에 오신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적금 특판은 5% 했었고 정기예금은 4.5%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 어머님께서 1억 원이니까 이건 정기예금을 드셔야 되거든요. 근데 오셔서 금리만 보시고 적금을 들겠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서 저희가 굉장히 좀 난감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설득을 시키고 뭐 예금 조회표, 뭐 이자 조회표 이런 거 다 뽑아서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한테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난 적금을 들고 싶다. 그럼 매달마다 1억이 입금이 가능하시냐 물어봐도 그건 아니다. 난 이자를 받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었고, 주택을 구입하시는데 오셔서 한 4억, 5억 이렇게 대출 받으시는데 저희한테 항상 물어보시는 게 매달 얼마 갚아야 돼요? 매달 얼마 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내 인생에 걸린 돈입니다. 그 돈은. 근데 매달 내가 얼마 갚을지도 모르고 그냥 난 대출 이만큼 받았으니까 됐어. 이러다 보니까 요즘에 뭐 영끌족들 이렇게 좀 많이 힘들어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잘 이용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좀 많이 힘들어 하신다. 그 편차가 말 그대로 좀 진짜 극과 극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뭐 어떤 분들은 잘 이용하신다고 봐야 되고 어떤 분들은 좀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한테 금융교육 같은 걸 하게 되면 뭐 저도 그렇게 훌륭하게 한 건 아니지만 일단은 돈을 통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희 애들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용돈 받으면 문방구 가서 맨날 장난감 다 사고
뭐 남은 돈 없고 편의점 가서 도시락 먹고 뭐 이렇게 해서 남은 돈 없고 그냥 그렇게 오기 일상이었거든요. 저희 집사람도 굉장히 힘들어 했었는데 집사람이랑 같이 한번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아이들이 용돈을 받게 되면 10%만 저축을 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써보자. 왜 그러냐면 돈도 써봐야지만 쓰는 방법을 늘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0%는 제가 이제 뭐 ETF라든지 주식 쪽으로 투자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돈을 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자기가 받은 돈 한 90% 정도 되는 돈을 쓰니까 나는 이 범위에서만 쓰면 된다 이런 생각이 박힌 것 같고, 그 다음에 10%는 나의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한다 이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뭐 둘째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주식 계좌를 보여주면 빨간색, 파란색 이런 것만 구분하는데 무슨 뜻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큰 아이들은 중학교 1학년이 돼서 만약에 주식 계좌를 보면 아빠 이거는 왜 투자한 거야? 왜 산 거야?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편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거는 아빠는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걸 샀어. 아니면 우리나라에 투자하기 위해서 이걸 샀어. 너가 만약에 아빠 나이가 되면 이게 아주 큰 돈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이들도 그러면 아빠랑 같이 오랫동안 기다려 볼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금융교육을 하게 되면 인내심하고 통제력을 갖고 있다는 게 그게 아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일단 뭐 그런 쪽으로 생각을 안 해보셨지만 갑자기 뭐 이렇게 돈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좀 막막하실 것 같은데, 누차 얘기하지만 자녀한테 금융 공부를 시키는데 내가 전문가만큼 알아야 된다고 굳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내 일상생활 자체가 다 금융이랑 연계가 된 거기 때문에 그 돈을 쓰는 거, 돈을 모으는 것 자체를 그냥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요즘에는 은행에 아이들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은행에 안 오십니다. 옛날에는 솔직히 뭐 코로나 전에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서 통장에다가 이제 돈을 이렇게 10,000원, 5,000원, 뭐 1,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용돈 입금하는 체험 해준다 그래서 은행에 오기도 하셨는데, 확실히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은행에서 이제 대포 통장 관련돼서 이제 통장을 안 만들어 드리다 보니까 이게 없어진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기관에서도 아이들이 은행에 오는 행사가 없어졌고 부모님들도 좀 바쁘신지 그냥 본인이 직접 다 모든 업무들을 대행을 해주시더라고요. 창구에 가서 10,000원 입금하고 5,000원 입금하고 이런 것들이 아이들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금융교육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부루마블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 보면은 씨앗은행에서 이렇게 화폐 이렇게 세 가지고 막 이렇게 주고 그러잖아요. 땅을 사가지고 뭐 땅 산 값 얼마 내고 뭐 건물 지면 얼마 내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 보면은 말 그대로 이제 자기가 산 땅이나 건물에 어떤 다른 플레이어가 이렇게 걸렸을 때 이용료를 받거나 아니면은 너무 부담되게 이렇게 뭐 땅이라든지 건물을 사면 나중에 사용료 내기가 벅차서 파산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 자체가 아주 사소하게 그냥 아이들한테 금융교육이 된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가급적이면 제가 금융기관에 다니지만 씨앗은행을 담당을 하지 않습니다. 애들 보고 직접 다 돈을 세고 계산해보고 얼마를 줘야 되는지 다 이렇게 한 번씩 만져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하나가 뭐 이렇게 다 금융교육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너무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 없고 시작이 절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돈을 생각하는 가치관하고 습관을 이렇게 길들이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릴 때 이제 돈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를 해주다 보면 아이들도 이제 자기도 모르게끔 이렇게 인식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저는 종교는 없지만 이렇게 교회를 어린 마음에 이제 그때 뭐 이렇게 뭘 이렇게 달란트 뭐 이렇게 선물 준다고 이제 교회 가자 이렇게 했던 기억들이 많이 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친구들이랑 노는 게 좋으니까 교회를 갔던 그 친구들이 지금은 독실한 크리스찬이 된 친구들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금융도 전문가만큼 교육을 시키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내가 월급을 받고 월급 받은 거 정당한 계좌로 맞게끔 계좌이체 해주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한 번씩 이렇게 결제 한 번 하고 교통카드 쓰는 것도 금융이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항상 전문가만큼 공부를 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어렵게 알려줘야지 하는데, 아이들은 어려우면 배우려고 하잖아요. 항상 재밌게 얘기해야 되고 부모님이랑 같이 했다는 그 기억만 있으면 아주 그냥 즐겁게 옛날 기억이 있는 상태에서 어른이 돼서도 금융에 대해서 충분히 잘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그 대신증권 그 블로그를 보다 보니까 딱 3가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공감이 가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이제 TV하고 스마트폰 보는 그 부모님들의 버릇이고, 두 번째는 이제 계획 없는 소비 하시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돈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2000년도 중반대 정도에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이제 보급이 활성화가 됐었잖아요. 그전에는 솔직히 뭐 이렇게 편하게 영상을 볼 수 있구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제한적이었는데, 항상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시면서, 부모님들은 스마트폰을 보시면서 아이들한테는 공부해라, 뭐 이거 해라, 이거 해라 하시는데 아이들이 할까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은 이제 집사람이 핸드폰 사용 시간을 정확하게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뭐 영상을 못 보는 데는 적어도 제 근처에 와서 만화책이라든지 동화책 같은 거, 그거를 계속 몇 권씩 같이 읽어요. 저도 물론 책을 보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은 부모는 이제 자식들 거울이라고 하니까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을 가끔가다 해봐요. 그래서 책 같은 경우는 저자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가장 싼 방법이거든요. 15,000원에서 20,000원이면 그냥 그 사람하고 이제 평생 그 사람이 얻어온 지식들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일단 뭐 스마트폰하고 그 TV 보시는 건 잠깐 좀 줄이시고 책을 조금 더 읽으시는 게 어떠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좀 소비를 아이들 앞에서는 좀 계획 있게 하시는 모습을 조금 자주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주말에 이제 좀 저희 집사람도 이제 밥을 하기가 조금 번거로우셨는지, 우리 그냥 배달시켜 먹으면 안 될까? 이렇게 했더니 애들이 막 뛰어오더니, 우리 이거 시켜 먹자, 이거 시켜 먹자 막 하면서 막 시켜주면 안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돈을 얼마까지만 해서 우리는 이것까지만 시켜 먹겠다라는 거를 아이들한테 계획 있게 돈을 쓰는 거를 보여줘야지, 그냥 뭐 막연하게 그냥 쓰면 쓰는 거지 뭐 이렇게 뭘 아껴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돈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녀들 앞에서 조금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어릴 때 이제 잠깐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학원 같은 거를 가야 되는데 이제 중간에 이제 부모님께서 좀 안 다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되게 우울하더라고요. 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이제 학원을 못 가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작은 누나한테 이제 좀 쫄라가지고, 그때 회사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학원비 한 달치만 좀 내달라고 해서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면 돈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되게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요. 요즘 부모님들 뭐 자존감 이렇게 늘려주시려고 별의별 행동들 다 하시는데, 그런 말 한마디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위축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실 때는 조금 뭐 어려우시겠지만 그냥 아이들한테 긍정적인 이야기들, 그래 같이 여행하려고 그러는데 돈이 조금 모자르네? 그럼 같이 모아볼까? 조금 절약해볼까?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을 해주시면 아이들도 신이 나서 같이, 말 그대로 그거죠. 뭐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면 시간을 활용한 복리효과를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투자를 하시더라도 빠른 시간 안에 단기간에 이렇게 벌어들이시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거보다는 솔직히 뭐 계속 제가 주장하고 있지만 아이들을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쓱 보면, 우리 애들이 내 나이가 됐으라고 생각을 해보면 20년이나 한 40년 정도가 있어야지 제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활용해서 복리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게끔 투자를 좀 해주시면은 충분히 부자가 다들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좀 마음은 급하시겠지만 시간의 복리효과를 최대한 좀 누릴 수 있도록 인내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들 다들 힘드니까 빨리 부자가 되고 싶고 빨리 편하게 살고 싶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얼마 전에도 책을 읽었더니 이제 워렌 버핏 할아버지께서 얘기하셨는데, 이런 질문을 받으셨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처럼 부자가 되지 못할까요? 이렇게 하니까 워렌 버핏이 하신 얘기가, 다른 사람들은 나만큼 투자를 오래 하지 않는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내심은 말 그대로 저 멀리를 보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이 내 나이가 될 때까지만 금방 갑니다. 네, 금방 가니까 조금 인내심만 가지시고 견디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네. 뭐 제가 뭐 잘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냥 제가 하는 거는 뭐가 있냐면, 일단 용돈을 주고 나면은 한 채널에서만 주려고 해요. 엄마만 주든지 아니면 아빠만 주든지 이렇게 결정을 해서 주거든요. 왜냐면 만약에 엄마가 용돈을 주는 사람인데 엄마는 만약에 용돈을 다 썼다고 해서 더 달라고 하면 당연히 안 줄 거란 말이죠. 아이들은 아빠한테 와서 미안한데 더 용돈 좀 더 주면 안 돼? 친구들이랑 놀아야 되는데 더 주면 안 될까? 그러는데 그때 쉽게 그냥 아빠가 줘버리면 애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뭐야, 엄마는 안 주는데 아빠는 주네? 그럼 다음에도 빨리 쓰고 아빠한테 달라고 하지 뭐. 이런 요행들을 조금 많이 바랄 것 같거든요. 물론 또 거기에 부부싸움도 이제 더 추가가 되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조금 더 이제 통제력과 자제력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부모님들 중에 두 분 중에 한 분만 이렇게 주시는 게 적당할 것 같고, 그다음에 대부분 용돈 주면 이제 뭐 아빠 구두 닦거나 설거지 하거나 뭐 물 떠와라 그러면은 뭐 아니면 흰머리 뽑으면 얼마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이왕 우리 아이들한테 금융교육 시키려면 조금 금융교육이랑 조금 연관된 걸로 해서 용돈을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뭐 주식은 뭔가, 뭐 HTS는 뭔가, MTS는 뭔가, 적금은 뭔가, 이런 것들 아이들한테 공부를 해오라 그래서 아빠랑 엄마랑 얘기를 해보고, 아 맞다 그러면은 용돈을 조금씩 주고, 그럼 아이들은 금융 공부도 하면서 용돈도 타고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조금씩 용돈 주는 방법을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뭐 지금까지 영상을 계속 보신다는 거는 그만큼 아이들한테 금융교육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는 우리한테는 자녀들의 20년에서 40년의 시간도 있고, 모든 부모님들은 갖고 계시진 않겠지만 인내심도 부모님들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시고 자녀들에게 조금씩 알려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시간의 복리 효과를 누리시면은 성공적인 돈 남은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지만 금융 공부는 절대 전문가만큼 아실 필요도 없고 굳이 그렇게 행동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저처럼 뭐 이렇게 금융기관에 오랫동안 근무하신 사람들만 금융교육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을 가지시고 바로 이 영상이 끝나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꼭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